뉴욕 증시는 미국의 2분기 GDP가 당초 발표보다 덜 줄었지만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민간 고용도 예상보다 감소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3% 떨어진 9,712에 마감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미국 지표 영향에 0.5% 내외로 밀리며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분기 상승률로는 20% 내외 초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예상 밖으로 감소했다는 소식과 달러와 약세 등의 영향으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11월 인도분 WTI는 5.8% 오른 배럴당 70달러 61센트에 마쳤습니다. IMF가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손실 규모 추정치를 6천억 달러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와 세계 경기 회복 징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윤아입니다. 뉴욕 증시가 9월 말이자 3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결국 약세로 마쳤습니다. 다우가 0.3% 가까이 밀려서 9,712로 끝냈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면서 결국 다우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 지표는 장중 한때 150포인트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나마 장 후반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조금 나타나면서 낙폭을 크게 축소한 결과입니다. 뉴욕 증시 이날 떨어졌지만 결국 7개월째 랠리는 지속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제조업 지표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많이 움직였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보니까 고용 지표와 그다음에 GDP 때문에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로 출발하다가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시카고 PMI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지수 낙폭을 순식간에 좀 이렇게 약세로 끌어들였습니다. 시카고 PMI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내일 발표될 ISM 서비스 지수의 그 대표적인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내일 발표될 그 선행 지표도 좀 일단 또 눈여겨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대부분 이제 월말이나 아니면 분기말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자기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하는 그런 뜻인데요. 예. 대체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많이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바스켓에 담다 보니까 이제 낙폭을 좀 많이 축소했던 그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 초반에 미국 2분기 GDP가 기대치대로 그런 대로 나와주면서 좀 괜찮게 출발하다가 결국은 시카고 제조업 지표가 안 좋으면서 급하게 꺾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볼까요? 일단 다우지수 차트를 먼저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초반에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중반 들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다가 예.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제 끝까지 꼬리를 좀 끌어올리면서 시장 자체가 나중에 윈도우 드레싱을 좀 많이 낙폭을 많이 축소를 시켰는데요. 예. 일단은 지표상으로 보면 최근에 흐름이 보면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다시피 지표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좌우되고 있는 그런 뜻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지표와 제조업 지표들 모든 지표들이 최근에 좀 발표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표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표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 보면은 대초 등락이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표 자체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 21선을 일단 깨고 일단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밤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일단 전망치보다는 좀 안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단 21선도 한번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9,600선에서 전 고점이 한 9,900선 정도에서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지표에 따라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일단은 의미 있게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좀 이렇게 작았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그래도 좀 이렇게 터져주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일단 거래량에 대한 지수에 대한 신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렇게 나쁜 신호는 일단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커다랗게 보면은 3가지 정도가 크게 발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주시고 계신 미국의 시카고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 또 미국의 2분기 GDP 결과가 나왔고요. ADP 쪽에서 민간 고용 보고서 결과도 내놓았는데 지표 한번 쫙 정리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일 컸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시카고 PMI 지표부터 나타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일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로 좀 많이 할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의 특징이 나타나면 50%보다 좀 미만이면 약간 위축되고 50% 이상이면 약간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경기가 이게 한 달 새 보니까 지난달에 50% 넘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도 한 52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46.1 정도 나오면서 아마 시장의 투자 매물 압박이 굉장히 좀 크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회색선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일단 46.1 정도로 크게 급락했던 그런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 또 좀 나타났던 게 장 초반에 좋았던 게 2, 4분기 GDP가 발표가 나타났습니다. GDP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소폭 아직도 마이너스지만 소폭 상승했던 그런 흐름 때문에 일단 연으로 따져버리면 한 0.7% 정도로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이게 증시의 초반에 저희 뉴욕 증시 호재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분기로 따져버리면 아직까지 보시면 이게 그래프 자체가 추세가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연으로 따져버리면 아직은 의미 있게 좀 낙폭이 크게 좀 이렇게 감소했던 걸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이 같은 호정 같은 경우 일단은 미국 정부의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 구입자 자금 지원 등으로 이제 아마 GDP가 좀 이렇게 좀 좋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뭐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지만 ADP 민간 고용 보고 지수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일자리 수 자체가 좀 이렇게 전망치나 이전치보다는 이제 발표치가 조금 더 소폭 좀 감소했던 게 아무래도 그렇게 증시에는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일단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이렇게 사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었던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지표 왜 이렇게 부진하게 나타난 건가요? 일단은 지난주도 이제 계속 나타났다시피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시작해서 나타났다시피 보면 기업들이 아직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투자나 아니면 그렇게 지출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지출 부분을 좀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아니면 고용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아직은 인간 임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일단은 인색하다고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발표했던 산업 생산 같은 게 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원은 적게 쓰면서 굉장히 크게 효율을 내기 위한 그런 효과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런 비용보다는 비용이나 지출보다는 아무래도 산업 생산 쪽으로 좀 많이 가닥을 잡아가는 게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업들이 좀 더 지출을 좀 많이 늘려주고 고용이나 투자를 좀 많이 늘려줘야만이 일단 이런 지표들도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은 좀 이렇게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는 게 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제조업 지수라는 게 많이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업들 자체가 지출 자체를 굉장히 좀 많이 좀 끓이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 또 왜 제조업 경기가 시카고 지역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마감이 됐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7에서 10%까지 급등한 종목들이 또 간혹 눈에 띄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특징주들이 좀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제 약세장 속에서도 좀 이렇게 났는데요. 일단은 2분기가 일단 3분기에 좀 마감되고 3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했는데요. 이제 10월달부터 이제 실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호재로 일단 7% 정도 상승하면서 좀 시장의 특징적으로 좀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전자부품주 중에 하나인 자빌 서킷도 일단 실적 호재로 한 9%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아마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자체로서 아마 매수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풍력 발전 설비 업체인 아메리칸 슈퍼컨덕트가 이제 1억 달러 정도 공급 계약 때문에 한 10% 정도 일단 이상적으로 급등했던 모습 나왔고요. 그리고 지방은행인 헌팅턴 뱅크 셰어스도 투자 의견이 상향으로 조정되면서 7% 정도 상승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고급 소매점 체인이나 삭스가 이제 증자했다는 소식에 이제 5% 정도 하락하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특징적인 종목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실적 호전이라든지 공급 계약에 의한 향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쪽으로 아마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M&A가 활발하다 하는 얘기도 뉴욕 쪽에서 계속해서 들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는 추세라서요. 앞으로도 뉴욕 증시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방향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장은 내일 열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뉴욕은 계속해서 열리잖아요. 뉴욕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까 ISM 제조업 지수 얘기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오늘 밤 열릴 장이랑 그다음에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밤에 나올 주요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소폭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일단 전망치는 좀 증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시카고 PMI 지수 자체가 좀 선행 지표로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전망을 깨고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ISM 제조업 지수도 약간의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ISM 제조업 쪽에서도 만약에 배신을 당하게 되면 뉴욕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건설 지출은 소폭 좀 증가하면서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9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약간 좀 감소했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
개인 소득이라든지 지출은 약간 이제 소폭 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날 저희장은 이제 안 열리지가 않죠. 10월 1일 날 이제 지표 일정인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지금 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8월 공장제 주문이 약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농업 분야 이제 고용 부분이 일단은 좀 많이 회복될 거라고 이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은 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전치보다는 약 한 0.1% 정도 일단은 좀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전문가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기대를 모았던 제조업에 일단은 먼저 뺨을 맞았기 때문에 2차적인 어떤 충격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제조업 쪽이 계속해서 지표가 안 좋다 하더라도 고용은 이미 조금 이미 악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악재를 이미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많이 또 증시는 안 빠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있을 뉴욕 증시 일정을 한번 챙겨봤고요. 다음 주 일정도 함께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이제 미국 9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날은 이제 지표 발표가 일단은 없습니다. 뉴욕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8월 소비자 신용 지수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이제 많이 좀 예상하실 건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8월 도매 재고 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이제 8월 무역 수지가 잡혔고요. 그리고 9월 재정 수지가 잡힌 것으로 다음 주 일정이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제 유가 먼저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유가가 급등을 해서 이제 배럴당 70달러를 다시금 상회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예, 유가도 지금 늘뛰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280만 배럴 정도로 이전치랑 좀 비슷했습니다. 지난주랑 비슷했는데 일단 특징적으로 휘발유 재고가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상보다 160만 배럴 정도 감소하면서 오히려 유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러 약세 효과도 좀 이렇게 많이 가미가 됐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에 있는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뜩이나 지금 수주가 안 돼서 감물 겪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 어제 초대형 악재가 터졌죠. 증시도 이것 때문에 많이 출렁였는데 세계 프랑스 컨테이너사가 모라토리엄을 지금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부터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영국의 해운 조선 전문지인 로이드 리스트 등 외신 등에 따르면은 글로벌 3위 규모인 컨테이너 선사인 프랑스의 CMA CGM사가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되던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서 어제 정부와 채권은행에게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CMA CGM사는 전 세계 126개국의 항구를 이용해서 76개 노선을 운영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데요. 96년 민영화가 된 이후에 공격적으로 외형 확장에 나섰지만 지속되던 인수 합병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던 와중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또 해상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자금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CMA CGM사는 지금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는 단기적인 선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고요. 또 채권단으로부터는 1년 동안 채무 이행을 유예받아서 시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회사 측이 구상 중인 채무조정안에는 영업과 관련 없는 자본을 매각하고 또 조선사들과 이 재협상을 벌이는 것 외에도 선박 주문을 대거 취소하거나 인도를 연기하는 등의 자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채무 조정안이 현실화되거나 또 회사 측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경우에 국내 조선업계가 대규모 발주 취소에 따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어제 그 국내 대형 조선업체 주가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었죠. 이 현재 이 회사의 부채 규모는 35억 유로, 하나로는 약 6조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프랑스 정부나 채권단이 자금 지원에 동의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대규모 발주 취소가 나면 어쩌나 하고 우리 국내 조선업계들 크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코스피도 어제 조정이 좀 컸었던 것 같은데 국내 조선사 만약 이 모라토리엄이 현실화된다면 어느 정도 타격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금 국제조사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은 이 국내 조선업계가 CMA CGM사로부터 수주해서 앞으로 인도해야 될 선박이 총 37척, 금액으로는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표를 보면서 이 주요 기업별 수주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11,356 TEU급 컨테이너선 9척,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13,300 TEU급 8척, 삼성중공업은 8,465 TEU급 5척을 각각 인도할 예정입니다. 네.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모두 이 회사 물량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업계에게는 이 CMA CGM사가 대형 고객인 셈인데요. 이 때문에 이 회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대규모 수주 취소 사태가 빚어질 경우에 국내사들은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높습니다. 작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가뜩이나 조선업계가 수주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수준했던 물량까지 인도가 연기되거나 발주가 취소된다면은 뭐 자금난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조선사들도 지금 인도 연기 요청 정도는 감내할 수가 있지만 대규모 발주 취소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이렇다 할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업체들은 지금 리세일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금융위기가 터진 작년 9월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상선 발주는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아무리 낮은 가격에 리세일을 한다고 해도 선뜻 사겠다는 선주사를 물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나 조선 기자재와 맞물려 있는 기계 역시 한동안 좀 회복세를 보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조선 쪽에 또 철강제를 대는 철강 섹터까지 부진한 흐름이 또 여파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최근 보면 경기 동향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개월 뒤 이렇게 경기가 흘러갈 것이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고 생산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발표된 8월의 산업활동 동향은 지난 2분기 이후에 가파르게 이어지던 경기 회복세가 지금 서서히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3에서 7개월 뒤 경기를 가늠하게 해주는 경기 선행지수부터 살펴보면 8월에는 12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9%가 올라서 지수의 전년 동월비 자체는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지난 3월에 마이너스 1.9에서 4월에 0.1%로 올라선 이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문제는 7월부터 상승 속도가 꺾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8월의 경우 전년 동월비 상승폭은 지난 7월에 비해서 1.2%포인트 올랐는데요. 이는 지난 6월에 3.2%포인트 상승을 정점으로 2달 연속 둔화된 모습입니다. 네. 또 광공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지금 1.2% 증가를 했는데 지난 7월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로 보면은 1.3% 감소해서 올 1월 이후에 계속되어 오던 이 상승세가 또 꺾였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8월에는 전월 대비 0.6% 감소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고요. 이 설비 투자의 경우는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2.8% 늘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6%의 큰 폭 감소세를 보였고요. 또 이 선행지표가 되는 국내 기계 수주 역시 16.8% 줄었습니다. 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8월의 소비자 판매액 지수 역시 전월 대비 0.3% 감소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8월 지표 흐름 보니까 경기가 지금 회복세를 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부 진단과는 다소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대로 네. 경기 회복세가 정말로 꺾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그동안 상당히 좀 우리나라 들떠 있었는데요. 이런 우리 경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 쪽은 지금 8월의 지표 악화는 일부 업체들이 휴가 일수를 전년 대비 1.5일 정도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네. 경기 회복세 자체에는 지금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휴가가 늘어난 것이 단순히 어떤 그 기업 문화가 변화한 그 때문인지 아니면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근무 일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8월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지표 악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라면서 이 4분기가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지금 한 4분기에 발생을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지표가 크게 악화가 됐는데요. 4분기 지표는 그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저효과에 따른 그 숫자의 착시효과에 취해버릴 경우 상반기에 애써 살려놓았던 우리 경제 회복 추세는 자칫 크게 꺾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상반기에 집중됐던 그 재정 확장 효과가 지금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민간 경기가 이어받지 못할 경우 경기가 반짝 상승 후에 다시 침체되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한국은행이 조사에서 발표한 9월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은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8월 조사 당시보다 4포인트 오른 90을 기록해서 2006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지표 자체에도 지금 혼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경기 판단과 또 출구 전략 조기 시행 결정에는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경기 회복의 어떤 상승폭 자체는 줄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아직까지 체감 경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녹색 기조일에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우리가 녹색 기업이다라고 자처하고 나섰었는데 사실상 어느 기업이 정확히 녹색 기업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를 좀 분명하게 해줄 녹색 기업 인증 도입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역시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부가 어제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 기술과 녹색 사업 그리고 녹색 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녹색 인증은 지난 7월에 발표됐던 녹색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 유입 체계 구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기술과 어떤 사업이 유망한 녹색 분야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가 효율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 세제 지원을 약속한 녹색 예금과 녹색 채권 또 펀드 등의 자금은 앞으로 60% 이상 녹색 인증 기업이나 기술에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제 도입이 되면 앞으로 녹색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녹색 인증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기술과 그 프로젝트 그리고 기업 등 3개 분야인데요. 우선 표를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은 기술성과 시장성 그리고 전략성을 고려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저감 기술,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 기술, 그린 차량, 첨단 그린 주택 도시, 신소재, 청정 생산 기술, 그리고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정 등 10대 분야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분야의 세부 기술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도입기나 성장기에 있는 유망 기술을 인증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녹색 사업 등 녹색 프로젝트는 녹색 기술과 제품을 이용해서 에너지 투입과 온실가스 또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규정이 되는데요. 이 풍력 발전 건설과 지능형 교통망 구축,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과 관리,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녹색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지 1년이 넘어야 되는데요. 인증된 녹색 기술에서 유발된 매출 비중이 인증 신청 직전 해 총 매출의 30%로 웃돌아야 되고요. 그 인증받은 녹색 기술을 여러 개 보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녹색 기술에 대한 매출 합계가 전체 매출의 30%를 넘으면 인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전체 대상 기업의 15에서 20% 정도가 인증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녹색 인증으로 민간 투자 효율적으로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신경립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 밀리면서 9,712로 끝났는데요. 믿었던 제조업 지표 쪽에서 배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다우는 장중에 150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약세장이라 일컬어지는 9월 월 전체로는 랠리를 펼치면서 7개월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